예. 배정받은 편집위원께서는 그 심사위원을 초청하게 되고요. 초청받은 심사위원은 해당 그 심사를 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한 그 의사표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락하시게 되면 논문 심사를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국문 시스템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이 영문 시스템 같은 경우는 편집위원장님께서 편집위원 없이 바로 심사위원을 직접 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지원하게 되고요.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모두 끝나게 되면 해당 논문은 편집위원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께서 한 번의 중간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 심사가 끝나게 되면 심사위원분들과 편집위원들께서 하신 심사 내용을 포함해서 그 모든 심사 내용이 편집위원장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장님께서 최종 총평을 내리시면 그 총평 결과가 저자한테 통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총평 결과가 억셉트나 혹은 마이너 리비전, 메이저 리비전일 경우 저자께서는 수정 논문 혹은 최종 논문을 투고하셔서 심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최종 그 심사 결과가 리젝트일 경우 해당 심사가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 설정에 따라서 그 편집위원께서 총평을 내리시게 설정이 되어 있으실 경우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모두 끝나면 편집위원께서 총평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편집위원께서 총평을 내리는 그 시점에서 해당 심사 결과가 다 저자에게 통보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자저널 발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억셉트 받은 논문, 최종 논문이 많이 수집되게 되면 관리자 페이지에 전자저널 발행 그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을 통해서 그 권호를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종 논문을 접수받으면 전자저널 발행 쪽에서 게재가 논문 목록 조회라는 곳에서 해당 논문이 수집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리자께서는 권호를 생성하시고 그 생성된 권호에 논문을 배정하시면 되고요. 배정이 끝나시면 교정자, 그러니까 카피 에디터 혹은 뭐 퍼블리셔, 그러니까 출판사를 교정자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논문의 저자와 먼저 카피 에디터, 그러니까 원고 편집인이라고 하시죠. 카피 에디터가 논문을 교정을 보게끔 되어 있고요. 이 두 분이 이제 그 카피 에디터의 교정이 끝나게 되면 그 출판사께서 이제 저자와 퍼블리셔가 저자와 논문 그 형식적인 그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그 교정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정이 다 끝나서 출판본의 PDF가 발행이 되게 되면 출판사 쪽에서 그 출판 PDF를 업로드 하시면서 만약에 서지 정보가 수정이 됐으면 서지 정보도 고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논문에 최종 PDF가 올라오게 되면 전화 관리자께서 교정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이상이 없으시면 논문 발행, 그러니까 번호 발행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의 커런트 이슈에 해당 호가 서비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문의 컴스를 완벽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설치받고 이 부분을 쓰시려면 적어도 한 3, 4개월은 지나셔야 돼요. 그러시면 이 부분 제가 요번에 설명드려도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쪽 그 게재 논문 목록 조회에서 논문이 수집돼서 실제적인 번호 발행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한번 저희 쪽에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그때 같이 한번 저희하고 해보시면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쪽의 운영유지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활용하시면서 저희하고 분명히 그 운영유지 혹은 요구사항이 발생하실 건데요. 그때 유선 전화를 주셔도 좋지만 저희가 학술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3.0을 쓰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예, 학술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그 키스트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회 아이디가 다 발행이 되었었을 건데요. ocean.kist.r.kr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상담 게시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게시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고 상담 주제를 지금 영문 시스템이니까 영문 에콤스 유지보수라는 주제로 선택하신 다음에 요구사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 처리가 끝나고 이쪽에 답글을 달아놓기도 하고요. 연락이 필요하면은 그쪽에 있는 연락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직접 데모 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설치를 받으면요. 이 영문 에콤스 같은 경우는 국문 에콤스와 좀 다르게 학술지 홈페이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설치를 받으면 이렇게 이용자 학술지 홈페이지가 하나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고요. 또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자 쪽에 URL이 따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설치가 되면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가셔서 관리자 그 아이디, 아까 관리자 정보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받은 관리자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로그인 하겠습니다. 여기가 데모 사이트거든요. 이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학술지 설정 쪽을 한번 다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잡는 게 저널 정보 관리 쪽을 잡게 되는데요. 이쪽 부분은 초기 저희가 아까 그 학술지 소개 자료하고 그 명단 자료를 보내주시면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잡아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쪽에서는 나중에 뭐 소개 자료가 바뀌었다거나 에디토리얼 보드 명단이 바뀌었다거나 그러면 이쪽에 오셔서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관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널 기본 정보 관리. 기본 정보의 관리에 들어가시면 이쪽도 어느 정도 저희가 잡아드릴 건데 이쪽에서 이제 저널 명치 그리고 ISSN 번호 그리고 탑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 따로 설치가 안 됐으면 탑이 기본 탑 페이지로 그 이미지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 기본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특별히 그 탑을 디자인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디자인된 이 규격에 있잖아요. 이 규격 사이즈로 탑 이미지를 만드셔서 이쪽에 첨부하시면 해당 저널에 탑이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회 홈페이지 신경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디자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올리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서치 링크와 이 아카이브 링크 같은 경우는 이용자 페이지에 보시면 이 뷰풀 테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 그 아카이브와 이 서치 페이지에 대한 링크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정보 키스트에서 제공하는 그 기술 정보 검색 서비스 아시잖아요. 그쪽을 기본으로 링크를 저희가 달아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다른 그 서치와 아카이브 링크가 있으시면 아까 그쪽 관리자 페이지에 해당 링크에 그 정보를 넣으시면 그쪽 메뉴의 링크가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널 주소 같은 경우는 메일 발송하실 때 아까 이벤트 메일 제가 발송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일 발송될 때 그 메일 하단에 서명이라고 하시죠. 전자메일 서명. 그 서명 정보에 붙어서 나가는 정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타 학회 같은 경우는 편집위원장님이 이건 학술지 홈페이지가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위원장님 정보를 대표성을 떼어서 이쪽에 많이 넣고 계시고요. 그 아래 컨테거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용자 페이지에 이 저널 인포메이션에 이쪽 컨테거스 이쪽에 대한 내용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학회 사무국 정보를 많이 넣어놓고 계십니다. 그 이후 정보 같은 경우는 그 개인정보나 지금 키스티 그
개인정보 방침이나 그 보안 방침 때문에 들어간 정보라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월 규정 관리인데요. 이쪽 정보도 저희가 초기 세팅을 잡아드릴 거예요. 투고 규정과 심사 규정을 보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 세팅을 잡아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운영하시면서 투고 규정이나 심사 규정이 바뀌셨을 경우 이쪽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 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어서 가이드가 이제 투고 규정, 심사 규정에 대한 거고요. 여기에 들어간 정보는 아까 이용자 페이지의 저널 인포메이션의 어서 가이드하고 에디터 리뷰어 가이드 쪽에 그 출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설정 값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메뉴인 심사 환경 설정 부분인데요. 첫 번째 있는 게 논문 식별번호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을 자꾸 쓰시면 그 학회 약어, 학회지 약어죠. 약어고 월, 일, 년 그리고 시퀀스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쓰시면 좋은 점은 이 중간에 월, 일, 년이라는 게 그 시스템이 이게 월이고 일이고 연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학회가 이미 접수번호 체계를 갖고 계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사용자 지정을 하고 놓고 이 중간 문자열을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중간 문자 그 접수번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장점은 학회 기존의 접수번호 체계를 유지해서 가실 수는 있지만 이 중간 문자열이 뭔지는 시스템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도로 이렇게 집어넣으셨지만 이게 연도인지는 시스템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2016년도가 되시면 담당자께서 오셔서 중간 문자열을 16이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좀 단점이 있고 그 장점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학회가 원하시는 체계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은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 국문 시스템 쓰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2번, 3번, 2번, 3번, 2번 같은 경우는 논문의 심사위원 몇 분이서 심사하실 거냐는 세팅값이고요. 3번은 몇 분이 심사가 완료하면 단계를 진행시킬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3분을 심사하지만 한 분이 완료시키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를 진행시키게 되는 세팅 값입니다. 그러니까 학회 규정에 맞게 세팅하시면 되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에디터의 심사 결과 제출 방법을 어떤 걸로 가져가실 거냐? 레코멘데이션 하면 제가 아까 그 심사 프로세스 설명드렸던 그 풀 프로세스 있잖아요. 그걸 타고선 갑니다. 근데 여기를 메이커 디시전이라고 하면 3.0 쓰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편집위원께서 총평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편집위원장께서 총평 내리시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다 끝나시면 편집위원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평 내리셔서 그 결과가 저자한테 바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국문 시스템과 같은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 6, 7번은 심사 기간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다 투구일, 원고 제출일이라고 써있죠? 투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투구일을 기준으로 심사위원께서 심사를 끝내는 날까지의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는 투구일을 기준으로 해서 편집위원께서 중간 심사를 끝내는 기간까지의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투구가 돼서 편집위원장께서 총평을 내리시는 거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요 메이크 디시전을 쓰면 6번, 7번이 같겠죠. 기간이. 그 다음에 8, 9번은 독촉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여기 있는 독촉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보내주는 독촉이고요. 그 데드라인, 그러니까 데드라인 이전에 보내는 독촉입니다.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편집위원께서 심사위원을 초청하시잖아요. 초청을 하시면 초청받은 심사위원께서는 이거를 심사를 하겠다 혹은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의사가 안 오는 겁니다. 그 의사 표명을 안 오실 경우 여기를 여기군요. 그럴 경우 독촉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 그 엔드라인에서 3일 전, 2일 전에 그 시스템에서 의사 표명하라는 독촉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두 개
뭐 2개가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뭐 2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 계속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5, 6, 7 이렇게 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학회가 원하시는 세팅값을 넣으시면 되는데 보통은 뭐 5일 전, 3일 전 혹은 5일 전, 3일 전, 2일 전 뭐 이런 그 3번 정도 독촉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아래 세팅값은 잘 안 보이시는가요? 좀 크게 키울까요? 네. 그 아래 세팅값은 이제 의사는 표명하신 겁니다. 심사를 하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심사를 아직 안 하시는 겁니다. 늦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경우 똑같습니다. 일이 이렇게 세팅됐으면 2일 전, 1일 전 이렇게 독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더 많이 이렇게 쓰실 수는 있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보통 뭐 5일 전, 3일 전, 1일 전 이렇게 혹은 3일 전, 1일 전 뭐 이렇게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이 10번의 항목은 저자에게 심사위원 혹은 편집위원의 판정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해주실 건가에 대한 세팅입니다. 이게 국문 시스템에는 없었던 세팅입니다. 그래서 국문은 무조건 저자한테 다 공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영문 시스템은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정 결과 코멘트를 다 조회하게 해주겠다. 이거는 국문 시스템과 같은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께서 심사를 하신 결과를 판정 결과와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써놨던 코멘트를 저자한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세팅해 놓으시면 심사위원이 억셉트 내렸다, 마이너 리비전 내렸다 이런 판정 결과는 보여주지만 코멘트 내용은 저자한테 공개를 안 하는 세팅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숨김하면 심사위원의 판정 결과는 전혀 저자한테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의 판정 결과는 편집위원 혹은 편집위원장께서 모디파이 혹은 취합한 정보만 저자한테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세팅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편집위원에 대한 똑같습니다. 판정 결과 코멘트 조회 다 하시면 그 편집위원의 그 판정 결과가 저자한테 다 공개가 되는 거고요. 판정 결과만 조회하게 하겠다 그러시면 편집위원장께서 억셉트 마이너 리비전, 메이저 리비전 이렇게 내렸던 판정 결과만 저자에게 공개가 되는 겁니다. 학회의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하단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세팅 값은 심사위원 초청시 논문 조회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편집위원께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해달라는 초청 메시지를 보낼 건데요. 그때 편집위원이 심사를 하겠다 혹은 거절하겠다라는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보셔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보게 하시냐는 겁니다. 여기 이 심사위원께 초록만 조회 가능하시면 앱스트랙까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자가 입력한. 근데 전체 조회하면 논문 파일, 첨부 파일, 이 모든 자료를 심사위원께 다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정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판정 코드 부분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억셉트, 마이너 리비전, 메이저 리비전, 리젝트 여기까지 많이 쓰십니다. 이거 국문 시스템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코드를 많이 쓰시고요. 이 이후에 혹은 개별적으로 학회에서 뭔가 더 코멘트를 쓰겠다 하시면 밑에 체크하시고 쓰시면 되는데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이 마이너 리비전과 같은 거고요.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리젝트 그 프로세스를 타는 코드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쓰시길 원하시면 여기에 명칭을 바꾸시고요. 해당 코멘트를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이 코멘트를 더 사용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대부분은 억셉트, 마이너 리비전, 메이저 리비전, 리젝트 여기까지 많이 쓰십니다. 예, 심사 환경 설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투구 환경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 논문 투구하실 때요, 단계가 한 6단계를 거쳐서 논문이 투구됩니다. 그러니까 그 각 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세팅 값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정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록, 글자 수 제한입니다. 그래서 몇 자까지 초록을 받으실 거냐. 그래서
이거 같이 워드 체크인프 250 되면 250자까지 초록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이 아니라 제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250자에서 300자, 많게는 한 350자까지 쓰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논문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어느 파일을 구글에서 받으실 거냐에 대한 세팅입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여기서 메뉴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TST에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필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받으시는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 나머지 그 파일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대로 체크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게 되면 해당 카테고리가 이용자 페이지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수치값들이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0이라고 입력해 놓으시면 선택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께서 올리셔도 되고요. 안 올리셔도 되고요. 올리는 파일 개수 자체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4개, 5개, 6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는 선택 항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일자 써 있잖아요. 0 이외의 수치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필수 항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파일을 첨부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5 해놓으시면 메뉴 스크립트 PDF 파일은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되고 최대 5개까지 첨부가 가능하다는 세팅 값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항목이 있으시면 체크를 하시고 0 이외의 수치값을 넣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많이 보시면 뭐 커버렉터 항목이나 뭐 세팅값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많이 좀 쓰십니다. 요 정도 이렇게 많이 쓰십니다. 이 리버탈 같은 경우는 반박문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수정 후 재심 받으셨을 때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세팅 값으로 많이 쓰십니다. 그 다음 진행하면요. 에어리어스 되어 있는데요. 투고 분야 부분입니다. 논문 투고하실 때 저자께서 내 논문이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 논문인지 이렇게 체크하시잖아요. 그거를 몇 개까지 체크하게 하시냐는 세팅 값입니다. 그러니까 1에서 3 이렇게 돼 있으면 최소 하나에서 최대 3개까지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세팅 값이고요. 보통 이 수치 많이 쓰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정보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저자 점검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저자 점검표를 입력해서 관리할 수 있는 폼입니다. 그래서 예제로 이렇게 좀 넣어드린 게 있는데요. 이거를 다 사용하실 때는 딜리트 하시고요. 학회지가 가지고 계시는 저자 점검표 항목으로 입력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항목을 입력하시고 Add 체크 아이템 하시면 아래쪽에 입력된 정보가 추가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이거는 논문 투고하실 때 그 추가 정보 입력 쪽에서 저자 정보표를 다 체크하실 수 있는 저자가 그쪽에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항목 부분이 있는데요. 저자가 논문 투고하시면서 내 논문은 이런 편집위원 혹은 이런 심사위원께서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입력 폼이 있습니다. 혹은 이런 분이나 이런 심사위원분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거든요. 그 폼을 쓰실 건지 안 쓰실 건지에 대한 체크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입력할 수 있는 폼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요. 체크를 빼면 그 폼 자체가 안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투고 환경 설정 부분 설명드렸는데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네. 저희 지금 투고자료를 보면 네. PDF 파일 변환하는 이런 네네. 기능은 있는데 사실은 사용이 안 되는 예,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영문은 그런 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지금 PDF 변환기는 따로 안 붙어 있습니다. 요즘 워드나 그 한글 같은 경우는 PDF로 따로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환기는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야 및 유형 관리 쪽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논문 투고 분야 관리라고 국문 시스템을 보셨죠? 그 분야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영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분류, 소분류에서 2단으로 그 분야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분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에어리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분류, 그러니까 에어리어 타입을 먼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에어리어 타입 부분에 해당하는 분야 정보를 입력을 하셔서 Add Area Type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대분류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어리어 관리 쪽에 오시면 그 아까 에어리어 타입 관리 쪽에서 입력하셨던 에어리어를 이렇게 에어리어 타입 쪽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에어리어 타입을 선택하시고 이제 소분류를 입력하시는 겁니다. 여기다 소분류를 입력하신 다음에 Add Area 클릭하시면 이렇게 대분류 안에 소분류로 해당하는 에어리어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술지에서 관리하시는 그 분야 정보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먼저 해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논문 유형이라고 하시죠. 아티클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논문 유형 관리입니다. 그래서 뭐 리서치 아티클이냐, 뭐 리뷰 아티클이냐 해서 이렇게 해당 그 논문 유형을 따로 관리하시잖아요. 그 논문 유형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에어리어와 같이 논문 유형을 입력하시고 Add Article Type 하면 아래와 같이 논문 유형 정보가 입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거진 다 설정을 완료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알림 메시지 설정입니다. 이거 3.0 때 한번 해보셨으니까 그 조금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이벤트가 이렇게 쭉 있고요. 그 이벤트별로 관여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그 메시지를 보낼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논문이 투고된 시점에서는 저자하고 지금 관리자만 지금 바뀌고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세팅을 바꾸시려면요. 액션에 있는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어떤 메시지를 바꾸실 건지에 대한 저자 거를 바꾸실 거냐, 뭐 어드비를 바꾸실 거냐, EIC를 바꾸실 거냐 해서 선택을 하시고 사용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겠다 해서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그 UI는 간단하지만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코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매핑 키워드입니다. 논문마다 제목이 틀리고 논문마다 저자가 틀리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메일 내용에서 매핑해서 치환해서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제목이 들어가는 자리에는 이런 매뉴스크립트 타이틀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저자 정보를 넣어야 되는 부분은 샵 어서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논문 메시지 내용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넣는 건데요. 처음 해보시면 많이 힘드십니다. 저희도 항상 이 부분 할 때 그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메일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저희 쪽에 같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요청 자료에 알림 메시지 그 내용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아까 보셨던 이런 이벤트들에서 논문이 투고되면 우리는 누구한테 이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해서 딱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기 세팅 값을 잡아드립니다. 그럼 그 이후에 뭐 토시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세팅 값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진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이 시스템 사용하시려면 적어도요. 그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까지는 기본 들어가 계셔야 됩니다. 사용자 정보가. 그래서 그 사용자 정보를 가입해서 들어가 계시면 해당 사용자의 상세 정보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기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편집위원장이다 선택하시면 해당 권한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게 접수 권한이고요. 두 번째 게 편집위원 배정 권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 그 중간 심사 권한이고요. 마지막 게 총평 권한입니다. 그래서 편집위원장 같은 경우는 4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 같은 경우는 심사 프로세스에 따라서
중간 심사만 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에디터 분 중에서도 뭔가 좀 권한을 더 가지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는 에디터라고 주시되 그분이 논문을 다른 분한테 인계하실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싶으시면 에디터 사인 권한을 하나 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자기가 받은 논문을 다른 분한테 넘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디터지만 총평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에디터면 디시전 권한을 더 주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에디터 배정하실 때 편집위원장께서 에디터를 배정하실 때 그분은 디시전 권한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한해서는 당신이 총평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그럼 디시전을 내리라고 체크하시고 배정해 주시면 그분이 그 논문에 대해서 디시전을 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런 지금까지와 같이 권한 배정까지 끝나면 세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직접 가입하셔서 전원의 레지스트에서 등록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시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관리자께서 직접 입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사용자 등록에서 한 분씩 입력이 가능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괄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서 엑셀로 사용자 정보를 첨부해서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식도 여기에 달아놨고요. 예, 양식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항목에 대한 양식의 목록을 맞춰서 작성하시고 첨부하시면 그 일괄적으로 사용자가 등록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국가 코드로 좀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 빨간색이 저기거든요. 이 필수 항목이거든요. 근데 이 국가 코드가 필수 항목입니다. 이 국가 코드는 이 코드표 따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표에 맞춰서 이 해당 코드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레바논이다 그러면 레바논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LIB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설정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관리자 설정 쪽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고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예, 저자로 들어오시면 이 상태가 될 건데요. 이 서브미션 링크를 누르시면 저자에 해당하는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이 사람이 저자로 지금 롤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표시가 될 거고요.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메뉴가 서브밋 뉴 매뉴스크립트 되어 있는데 신규 논문 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리바이스 오 파이널 매뉴스크립트 되어 있는데요. 수정 및 최종 논문을 투고해야 될 대상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센트백 투 어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접수 단계에서 반려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컴플리트 서브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6단계에 거쳐서 논문을 투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문을 6단계를 한 번에 진행하셔서 제출을 하셨으면 그 무리가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제출을 하시다가 그 나중에 제출하시려고 이렇게 그냥 빠져나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인컴플리트 서브미션 쪽에 해당 논문이 관리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쪽에 들어가셔서 수정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작성 중에 있는 논문 목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더 리뷰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현재 논문이 투고돼서 심사 중에 있는 논문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투고해서 심사가 끝난 논문 투고 이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논문을 투고하게 되면 신규 논문을 투고한다 보시고 뉴 매뉴스크립트 들어가시면 첫 번째 단계는 타이틀, 앱스트랙 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먼저 입력하게 되면 앱스트랙 같은 경우도 대충 넣겠습니다. 키워드 같은 경우 초창기 때 6개까지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고요. 추가로 입력하시려면 add 하시면 란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입력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는
저자를 입력하실 수 있는 저자 입력 폼인데요. 어서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 등록된 저자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째 그 투고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폼에서 저자를 키인하시고 add new author 하면은 우측 그 author 리스트로 자동으로 저자 정보가 등록되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교신 저자로 입력하겠다 그러면 corresponding author라고 찍고 add new author 하게 되면 저자가 교신 저자로 해서 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다 키를 해서 하셔서 입력하셔도 되지만 시스템에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Search User to Field이라고 되어 있는 분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저널에 등록된 분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을 선택하셔서 셀렉트하게 되면 그분의 정보가 이렇게 자동으로 등록되게끔 되어 있고요. Add New Author 하게 되면 해당 저자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정보를 다 입력하시고 넥스트 클릭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계속 말이 많았던 파일 어태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쪽에 체크한 카테고리가 지금 보시면 이쪽에 카테고리 항목으로 관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하셔서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카테고리 쪽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하시고 찾아보기를 통해서 해당 파일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캡션 뭐 넣으실 생각 있으면 넣으시고요. 애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측에 그 파일이 그 등록된 파일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디트 하시면 해당 파일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는 거고 딜리트 하시면 해당 정보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필수 항목 파일은 반드시 첨부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선택 항목이기 때문에 안 넣으셔도 상관없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입력하시고 넘어가게 되시면 아티클 타입이 뭔지 그리고 이분이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 논문인지 선택하시고요. 넥스트 하시고 마지막에 아까 저자 정보표 사항 말씀드렸죠. 그쪽에 입력했던 체크리스트 항목이 이쪽에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에디터나 심사위원 제안을 받으실 거면 이렇게 그 해당 폼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뭐 이런 분과 뭐 이런 심사위원을 요명한다.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지막 진행하게 되면 마지막 스텝은 입력한 내용을 한번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락 항목 없이 다 입력되어 있으면은 서브밋 누르면 제출이 바로 되게끔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오미티드라고 나오는데 이건 누락 항목입니다. 근데 검은색으로 오미티드가 나오면 선택 항목인데 좀 누락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제가 운 좋게 참 잘 입력해서 지금 빨간색이 안 나오는데요. 빨간색으로 해서 오미티드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필수 항목을 누락시킨 겁니다. 그럴 경우 서브밋을 눌러도 제출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게 되면 아까 알림 메시지를 설정해 놓으셨으면 담당하시는 분께 메시지가 나가게끔 되어 있고요. 저는 편집위원장으로 로그인해서 논문 접수 쪽을 진행하겠습니다. 편집위원장으로 지금 로그인 한 겁니다. 편집위원장도 한 분의 에디터라고 보기 때문에 롤은 에디터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링크가 좀 많죠.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 사용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분 중에 한 분이 편집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관리자분께서 힘드시겠죠. 그래서 편집위원장님께서 거의 관리자급 수준의 운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잠깐 설명드리면 첫 번째 체크인 서브미션 논문 접수 대상 논문 목록입니다. 들어가셔서 첩보된 논문 접수할 때 사용하시는 링크고요. Needing Assignment라고 있는 거는 접수를 끝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위원을 배정해야 될 논문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사이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편집위원장께서도 한 분의 에디터로서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에디터로 배정받은 논문 목록이 이쪽에서 뜹니다. 그리고 리딩 인비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심사위원 초청 중에 있는 논문 목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더 리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심사 중에 있는 논문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콰이드 리뷰 컴플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리뷰어께서 심사를 다 끝나셨으면 이쪽에 뜹니다. 그러니까 그 편집위원이시면 편집위원 중간 심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편집위원장님이시면 뭐 보고만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디터 레코멘데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회 심사도 끝났고 에디터께서 중간 심사도 끝난, 그러니까 총평을 내려야 되는 논문이 여기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식 프로세스로 가게 되면 편집위원장님께서 관여하셔야 되는 메뉴는 체크인 이 부분과 편집위원 배정 잘 해주셔야 되니까 이 부분, 그리고 총평 내리시는 이 마지막 링크 이쪽만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에디터로서 심사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중간 쪽도 다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독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스템상에서 관리자 쪽 설정상에서 독촉이 있다고 해서 설명드렸던 거는 데드라인 이전에 빨리 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같은 경우는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데드라인이 지났는데도 말씀이 없으신 논문 같은 경우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초청을 했는데 응답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캔슬 인비테이션을 통해서 초청을 취소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샌드 리마인더를 통해서 독촉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빨리 의사표명을 해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레이트 리뷰 같은 경우는 응답은 다 하신 겁니다. 그 상태를 보시면 어그리 하셨잖아요. 근데 심사를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심사위원분들께 똑같이 캔슬 인비테이션 하면 초청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심사를 빨리 하라고 따로 샌드 리마인더에서 독촉 메일을 보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정식 프로세스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체크인 서브미션 들어가시면 이렇게 투고가 끝난 논문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차이점은 이게 매뉴스크립트 아이디가 없는 논문이 있고요. 매뉴스크립트 아이디가 이렇게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접수 단계에서 논문 번호가 부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스크립트 아이디가 없는 경우는 신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도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접수 번호를 부여를 못 받은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접수 번호가 따로 있는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 수정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1차 프로세스를 돌았기 때문에 접수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체크인을 하게 되면 이 논문이 수정 논문일 경우 R1 혹은 R2, 최종 논문일 경우는 파이널 이렇게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논문을 접수받으시려면 체크인, 그러니까 지금 오퍼레이션 상에 많은 링크가 있는데 첫 번째 매뉴스크립트 파일 같은 경우 원문 파일만 따로 한번 직접 받아보시는 거고요. 매뉴스크립트 인포 같은 경우는 저자가 입력한 사항을 한번 다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같은 경우는 그 원문 이외에 카테고리별로 따로 추가한 파일을 다 리스트업해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레터 같은 경우는 이벤트 메일 주고받았던 내용을 다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서브미션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편집위원장님께서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자가 입력한 내용을 다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트 서브미션을 통해서 저자가 입력한 사항들을 다 고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은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접수를 하시려면 체크인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간략 정보를 보시고 접수를 받으시려면 yes 클릭하신 다음에 컨펌 하시게 되면 이 논문이 접수받게끔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반려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경우 no 하시고
반려사유 입력하신 다음에 컨펌하게 되면 이 논문은 저자의 그 센트백 투 어서라고 되어 있던 링크 그쪽에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을 접수를 받으시면 서브밋 리딩 어사인먼트라는 이곳에 해당 논문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그 단계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식 프로세스를 타게 되면 어사인 에디터에서 에디터를 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심사 환경 설정에서 에디터를 빼고 가실 수도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2단계에서 인바이트 리뷰어라는 오퍼레이션도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좀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바로 리젝트를 시키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어사인 에디터를 들어가게 되면 해당 시스템의 에디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쭉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사인먼트 쪽에 보시면 현재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논문 편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75편 하고 계신 분께 또 드리면은 안 좋아하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아까 제가 잠깐 에디터별로 롤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제가 좀 권한을 더 부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퍼미션 부분을 보시면 레코멘데이션 권한만 가지고 계신 에디터는 이렇게 레코멘데이션만 나오고요. 디시전 권한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은 디시전이라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렇게 에디터를 배정받으시려면 하단에 이분한테 중간 심사를 요청할 건지 혹은 총평을 요구할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간 심사고요. 이 논문에 한해서 당신이 총평을 내리십시오 해야 될 경우 디시전으로 체크하고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레코멘데이션이기 때문에 레코멘데이션 누르고 샌드 레터를 클릭하게 되면 입력되어 있는 알림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현재 이렇게 메시지 내용이 만들어져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메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지 내용이 이상이 없다 하시면 샌드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분한테 권고하신 사항이 있으시다. 그러면 메시지 내용을 여기서 고치시면 됩니다. 고치시면 고친 내용 그대로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샌드 하게 되면 이 메일이 나가게 되고 해당 논문의 편집위원으로 그분이 선정된 상태로 나가게 됩니다. 샌드 안 하시고 클로즈 하시면 배정 안 된 거니까 메일이 꼭 나가야 된다는 것만 좀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제가 에디터 배정까지 제가 했던 거고요. 그러면은 에디터로 제가 로그인 하겠습니다. 예, 에디터로 로그인 하시면 이게 좀 많이 죽어있죠. 좀 차이점은 편집위원장님께서는 체크인하고 어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총평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에디터스 레코멘데이션이라는 요 링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총평 권한도 없는 에디터일 경우 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는 편집위원 장님하고 같고요. 근데 몇 개가 더 메뉴가 있고 없고의 차이니까 이 링크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터가 새로 논문을 배정받게 되면 New Assignment라는 곳에 논문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수행하셔야 될 오퍼레이션 심사위원 초청이 있겠죠. 그래서 심사위원 초청 메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심사위원 초청 없이 바로 레코멘데이션 내려서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기에 또 있기 때문에 레코멘데이션이 빨갛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볼드체로 된 것은 네. 인바이트 리뷰어스 볼드체로 돼 있잖아요. 네네. 이 단계에서는 원래 저게 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볼드체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바이트 리뷰어스 들어가셔서 심사위원을 초청하시는데 현재 아무도 초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인벤토리고요. 여기서 심사위원을 초청하시려면 인바이트 뉴 리뷰어라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에 있는 분들을 선택하셔서 검색하셔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커먼트 어사이먼트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그분이 심사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리스트가 나타나고요. 검색을 통해서 있는 분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뷰 스테이터스라고 하셔서 이분의 간략 그 심사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현황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많이 하셨는지 혹은 얼마나 딜레이를 많이 시키시는지 혹은 어떤 평가를 많이 내리시는지 그래서 뭐 보셨는데 리젝트를 많이 내리신다 그러면 좀 피하셔도 되고요. 예, 그런 현황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요. 또 히스토리라고 하셔서 이분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논문에 어떤 심사를 하셨는지 리스트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약에 하겠다 선택하시고 그 언제까지 심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날짜 넣으시고 샌드 레터 하게 되면 그분한테는 메일이 나가게 되고요. 샌드 하게 되면 이분한테 메일이 나가고 심사위원은 초청된 상태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위촉이라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내가 선택하실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시스템에 그분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크리에이터 리뷰어스 뉴 어카운트라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 이메일 주소를 아이디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이메일 주소 그대로 쓰시는 거고요. 간단한 인적사항 정도만 넣는 겁니다. 뭐 타이틀이 뭔지 그리고 뭐 퍼스트 네임이 뭔지 그러니까 성명 정보하고 소속 정보 있잖아요. 어느 소속인지 와 언제까지 심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보만 입력하시고 샌드 레터 하시면 저분의 저 정보가 시스템의 사용자 풀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메일을 보내게 되면 그분한테 그 심사위원으로 해당 논문에 초청된 상태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들어오셔서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하시려면 최소 에디터까지 사용자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사위원은 없으면 이렇게 넣어서 하셔도 돼요. 근데 에디터께서는 롤을 부여를 안 해놓으시면 에디터 선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에디터까지는 사용자 풀에 등록이 돼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초청을 끝내게 되면 심사위원들께서는 그 메일을 받고 시스템에 들어오실 건데요. 제가 리뷰어로 들어왔습니다. 리뷰어분들 진짜 간단하십니다. 링크 딱 4개밖에 없는데요. 이 중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링크 딱 2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새로 초청된 논문은 여기에 뜹니다. 그리고 수락한 거 있잖아요. 내가 심사하겠다고 수락한 논문. 그럴 경우 인컴플리트 리뷰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컴플리트 리뷰는 아시다시피 심사 끝낸 거고요. 리뷰 히스토리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 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쓰시는 거는 위에 2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ew Invitation 들어가시면 새로 초청된 논문에 대해서 나타나고요. 여기서 해당 논문의 정보를 보시고 지금 현재는 저희 세팅이 다 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논문 파일부터 전부 다 보게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서 아까 그 심사 환경 설정 중에서 초록만 오픈하겠다. 그래서 초록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사에 대해서 보시려면 Accept or Decline 들어가셔서 심사를 하시려면 yes 하시고 서브밋 하게 되면 심사 수락된 거고요. 아 봤더니 제 분야가 아니다. 거부하실 거죠? 그럼 no 하시고 거부 사유 입력하신 다음에 서브밋 하시면 이 논문에 대해서 디클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디터께서는 메일 보시고 다른 거 추가 선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심사를 수락하게 되면
그 논문은 인컴플리트 리뷰 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서 서브밋 레코멘데이션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고 내용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아까 뭐 내용 나오셨던 커멘트 투 어서 이쪽에다가 입력하시는 거는 저자에게 공개해도 무방한 코멘트 내용을 입력하시는 거고요. 이쪽 컴퓨테이션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는 에디터나 편집위원장님한테만 따로 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은 여기다 입력하시고요. 어떤 판정 결과인지를 클릭하시고 만약에 파일 첨부하실 게 있으면 어태치 부분 이쪽에다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시드 클릭하시면 이 메일 내용에 코멘트 내용이 다 붙어서 나갑니다. 붙어서 이게 에디터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샌드 하게 되면 해당 논문의 그 심사가 끝나게 되는 거고요. 코멘트는 다 이렇게 붙어서 에디터한테 다 메일 내용이 추가돼서 나갑니다. 그러면은 심사위원들이 이와 같이 심사를 끝나게 되면 에디터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중간 심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에디터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리뷰어가 직접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네. 추락할 건지 네. 할 건지를 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메일에서도 메일 내용 하단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수락 거부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권장하는 건 들어오셔서 하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심사위원들이 심사가 끝난 논문은 여기 그 Review Required Complete 여기에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시면 에디터께서도요, 이 New Assignment하고 Invitation 여기하고 요거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링크만. 나머지 안 보셔도 되는 링크들이 원래는. 그러니까 원활하게 잘 되실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리뷰 심사위원께서 심사 끝난 논문들은 여기에 뜨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이크 디시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뜨는 거고요. 그래서 레코멘데이션 하나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샘플 데이터라 심사위원 한 명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만 돼 있는 건데요. 심사위원께서 심사 다 끝나면 1, 2, 3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의 코멘트가 이렇게 다 취합돼서 여기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보시고 에디터께서 추가적으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뭐 저자한테 공개될 내용 추가 작성하시는 거고요. 뭐 편집위원장님께만 따로 얘기해서 작성하셔서 이 논문이 뭐다 하여튼 그 프로시드 하게 되면 또 이 논문에 코멘트가 이렇게 다 붙어서 편집위원장님한테 갑니다. 그래서 샌드 하게 되면 이 논문의 중간 심사가 끝나게 되는 거고요. 편집위원장님께 모든 코멘트가 이렇게 취합돼서 넘어가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편집위원장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갈 건데요. 편집위원장님께서 그럼 들어오시면 심사위원, 편집위원까지 심사가 다 끝난 경우는 여기 에디터 레코멘데이션 이쪽에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 논문의 메이크 디시전 총평을 하러 들어가면 데이터가 저희가 시험용으로 만들어놔서 데이터를 채우는 게 좀 있는데 그걸 다른 분들도 들어오시다 보니까 자꾸 넘깁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지금 현재 없는데요. 아까 에디터께서 보신 거의 화면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뷰어들이 내린 코멘트 다 나오고요. 에디터께서 내린 코멘트까지 취합돼서 이쪽 페이지에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다 보시고 아까 코멘트를 모디파이 하실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서에게 공개된 내용을 지우실 수도 있는 거고요. 따로 추가적으로 더 작성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심사위원이, 편집위원이 코멘트를 다 작성하시고 그거에 대한 그 심사 판정 결과를 내리시고 프로시드 하게 되면 이제서야 그 내용이 저자한테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 저자한테 공개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는 컨피덴셜
코멘트 투 어서, 코멘트 투 에디터께 같이 붙어서 나갔다면 이 저자한테 갈 때는 코멘트 투 어서에 대한 내용만 붙어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샌드 하게 되면 한 프로세스의 심사가 끝나게 되는 거고요. 판정 결과에 따라 이 판정 결과에 따라 저자께서는 그 수정 논문 제출, 최종 논문 제출하는 거기서 수정 및 최종 논문을 제출하셔서 그 맞는 심사 프로세스를 한 번 더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심사위원회 심사를 다시 돌리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메이저 리비전 이 경우에만 심사위원회 심사를 다시 돌리게 되고요. 억셉트나 마이너 리비전 같은 경우는 그 수정 논문을 제출한 상태에서 그 심사위원회 심사는 다시 돌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리젝트인 경우는 지금 단계에서 심사가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논문 그 시스템에 대해서 심사가 완료되는 경우는 리젝트 이외에서는 최종 논문을 접수하셔서 편집위원장께서 접수를 받으시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심사 프로세스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